제가 이제 관심이 가는 것들이 시기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생활을 얘기하는 것보다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생활이라 함은 내가 돈을 얼마를 벌고, 내가 차를 뭘 샀고, 집을 어떻게 샀고, 그 생활적인 측면, 그러니까 환경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되는 얘기들은 재미가 없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래서 너는 그걸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너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어? 이게 더 재밌거든요. 돈을 벌었어. 돈을 벌어서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떤 감정이 들었어? 그 집을 샀을 때 너는 어땠어? 저의 얘기의 방식은 다 그래요. 그렇게 건넸을 때 자기에 몰두하면서 그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 이놈이 왜 그딴 걸 물어보지? 라는 식으로 대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내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듯한 그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생각이나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한테 그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대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대화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 의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다음 그 만남도 혹은 연락도 계속 그런 쪽의 사람과만 이어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두고 봤을 때는 대부분 그쪽에 얘기가 열려있는 사람들 과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마저도 그랬던 사람들도 나이를 얼마나 또 먹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렇게 생활적인 측면, 내가 얼마를 벌고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요게 제일 이거면 다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기의 주관이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휩쓸리듯이 변해버릴 가능성이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에 만나게 된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변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 횟수가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저는 정말 많습니다. 뭔 얘기하다 또 이 얘기하고 있지. 아무튼 최근에 재밌게 봤었던 영상은 정의원 교수 라는 분, 아시는 분 아시죠? 요즘 핫하신 분이죠. 서울 아산병원 내과 교수 겸 이제 의사. 이분이 이제 저속노화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재밌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죠. 저도 이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고 보면은 또 요즘 시대의 흐름에서 나타나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마치 그 우리가 대통령 강영욱이나 그리고 이제 집밥 백종원처럼 이 사람도 그런 부류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 시대의 흐름이 이들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전달하는 방식의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강영욱이 나오기 전까지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타자화된 상태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너무 전형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을 받다 보면은 그것이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전달받는 방식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강영욱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강영욱이 얘기하는 것 한두 번만 들어보면은 다르다는 걸 느끼고, 내가 이미 이거 엄청나게 설득력 있게 듣게 돼요. 왜냐면 강영욱은 그냥 개 자체인 것 같잖아요. 그냥 개 같아요. 그러니까 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전문가처럼 전문가 영역에서 개를 그냥 연구해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정말 개와 혼연일체가 될 정도로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낀다. 그 상태에서 묘사해 주는 것은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누군가가 가장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재밌고, 그게 가장 귀 기울일 만한 얘기예요. 백종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벌써 10년대 초반인가 15년도인가 그때 마리텔에 처음 나오면서 백종원이 되게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저도 생방으로 봤어요. 그냥 2시간짜리를 봤단 말이에요. 그 백종원의 인터넷 방송을 본 거죠. 근데 정말 한두 번 봤을 때부터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찐이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시대의 흐름도 완전히 통했죠. 1인 가구가 점점 그런 지배적인 흐름이 그랬고, 그냥 되게 서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의 사람들이 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의원 교수가 세 번째 주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속노화 이것도 완전 시대의 흐름에 완전 부합하죠. 중장년 이후의 시간을 훨씬 많이 보내게 됐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10대, 20대, 뭐 많게는 30대까지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사실은 그 시간보다는 그 뒤에 시간이 더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퍼져나가게 된 거죠. 이거 아닌데, 이거는 짧은 거고 오히려 더 뒤에가 훨씬 많은 시간이고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에서 딱 요런 정의원 교수 같은 사람이 딱 나왔어요. 이 사람도 역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두 번만 보면은 찐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였었던 종류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전달해주는 방식이 앞에 대통령 강영욱이나 집밥 백종원처럼 저성노와 정의원도 마찬가지의 전달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들으면 와닿아요, 일단. 그래서 이 사람 영상이 뜨면은 자주 보죠. 그 중에 1년 다 돼가는 전에 이렇게 나왔었던 영상인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냈더라고요. 왜 우리는 매일 거대 도시로 향하는가? 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이제 유튜브 사는 곳을 바꾸면 당신의 수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었습니다. 약간 이거는 새길로 약간 센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노화된 중장년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도시의 모습을 또 문제 삼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중첩된 분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른 이제 도시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협업해서 쓴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모빌리티라는 영어 단어고 이동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포인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거 때문에 또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라는 것을 이동성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 이동성이라는 것은 우리 저속노화 그와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고, 도시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대도시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바로 아주 신체 건강한 30대, 20, 30대, 40대의 성인 남녀에 초점이 맞춰진 채로 세팅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 뭐 장애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나이를 먹은 사람도 아주 이용하기 아주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아예 못할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점점 더 세팅이 되고 있다는 거. 이동하는 자유를 뺏기면 점점 더 위축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노화를 챙기지도 못하고 우울해지고, 이러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악순환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도시는 그걸 앞장서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이 영상에서 표현을 하기로는 우리나라는 국내 이민을 받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신체 건강하고 아주 멀쩡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서울 혹은 대도시로 국내 이민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소위 멀쩡하지 않거나
뭐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밀려나서 아예 그냥 도시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대도시는 그런 사람들로만 꽉꽉 채우게 되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시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참 그 관점이 맞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자각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선진국들이라든지 뭐 프랑스, 일본, 여기 뭐 싱가포르 사례 들면서 거대 도시가 어떻게 변모해야 되는지를 막 얘기를 해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논의가 이렇게 이루어진 지는 정말 몇 년 안 됐는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이 시스템적으로 도시에 잘 안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도시 자체가 너무 자동차 위주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자꾸만 너무 심해진다라는 거.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함을 또 챙길 수 있는가로 자꾸 변모하다 보니까 SUV가 훨씬 선호되고,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고, SUV는 환경오염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잖아요.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출퇴근 시간 자체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 걸어서 다닐 수 있거나 대중교통을 타서 다닐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여기서 싱가포르라든지 프랑스 사례를 들면서 이런 쪽에서는 대도시에서도 이런 이동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잘 사례가 되어 있다, 이쪽으로 우리도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